자, 일단 이쪽을 좀 설명을 해줄게. 예전하고 조금 다른 문제 스타일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끝판왕은 아니고 요거 이제 다음 단계 이제 두 개가 더 남았어. 그러니까 지수로그 함수에서 점근선하고 경계 이쪽 부등식 관련해서 이제 근의 개수가 바뀌는 거 이런 게 이제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합답형을 지금 할까 말까 지금 솔직히 고민 중인데 내공을 올리려면 하긴 해야 되거든. 근데 문제는 이제 수능이 이제 합답형 기억 니은 디귿 이거 판정하는 게 이제 출제 요소로서 빠졌기 때문에 하기가 좀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좌표 세팅 정도로 이걸 좀 퉁쳐서 그냥 갈까 고민 중이야. 일단 수능에는 얘기한 대로 합답형 문제는 이제 나오지는 않아. 왜냐면 수능에서 일단 이제 문제의 요소 중에서 3개 이상의 복합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문제가 배제가 되게 돼 있거든. 출제의 근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합답형은 기억, 니은, 디귿 3개를 묻기 때문에 안 돼요. 출제 근거에 너무 이제 오버한 거라서 그런 거 이제 빼게 돼 있어. 그래서 2개 정도까지의 복합 요소가 들어간 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문제의 이제 출제 방식이 좀 바뀌었거든. 그러니까 지수로그 함수 쪽에서 지수로그 여기서 문제 내는 부분은 교과서에 있는 게 일단은 메인입니다. 첫 번째, 요 A를 가지고 문제를 내요. 미치라고 하지. 미치에 대해서 이제 증가함수는 사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딱 그만큼이야. 증가함수. 저 A에 대해서 1보다 크냐, 0과 1 사이에 있냐. 그래서 저거는 사실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 뭐 그래프의 개형 추론 정도가 될 텐데, 그래서 이것도 합답형 요소였었어. 그래서 이게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런 거를 많이 물었었거든. 그 다음에 이제 정점이 지수로그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교과서에서 항상 이렇게 나와 있어. 0,1을 지난다. 이게 AX라고 하면은 0,1을 지난다. 근데 너희들이 이것만 이제 기억을 하는데 사실은 정점은 많아요. 1,A도 있고 2,A 제곱도 있고 이런 점들이 이제 정점인데 항상 이게 문제가 교과서상에 요만큼만 나와 있어서 뭐 이런 정도로만 문제가 돼. 이런 정도. 그러니까 점이 막 엄청나게 많이 커지는 일은 없어. 예전에는 이제 이 요소가 이제 수리 영역일 때는 개수색이라고 해갖고 그 너희들 이제 자의술이나 기출 문제 보면은 그 너희들 선배들은 개수색이라고 불렀어요. 하도 이게 워낙에 말도 안 되는 이제 문제들로 개수를 세야 됐거든. 진짜 노가다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근데 그건 안 나왔지. 지금은 안 나와요. 출제 요소에서 빠졌어. 그래서 개수 세는 문제는 이제 나오지 않거든. 하여튼 그래서 이게 예전 스타일은 요 범위 넘어서까지도 내고 그랬어. 수리 영역일 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안 낸다. 지금은 요만큼만 내. 그리고 세 번째, 너희들 알고 있는 뭐 점근선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 점근선 뭐 지수로 검증해서 어려운 건 아니지. 그 다음에 볼록성이 사실은 기억, 니은, 디귿 합답형에서 이 디귿에서 항상 묻는 이제 요소였거든. 볼록성. 이게 볼록하냐 이렇게 안 묻고 항상 이게 뭐 이게 지수 그래프가 있으면 아마 이거 문제 좀 풀어본 사람은 알 거야. 요 세 개의 점을 주고 이 기울기가 크니 이 기울기가 크니 이런 거를 항상 볼록성을 간접적으로 물었어.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요 합답형에서 디귿은 부등식이었거든. 부등식. 그래서 이게 어려웠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이제 합답형이 없어져갖고 이 볼록성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어. 그래서 지금은 어떤 요소로서 여기까지 할게. 5번째, 요 평행이동. 너희들 알고 있는 겁니다. 평행이동, 그 다음에 대칭이동. Y는 X에 대해서 대칭,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회전이동. 이렇게 있어요. 회전이동은 조금 애매한데 너희들 뭐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거는 다 알 거야. 근데 회전이동은 이 교육과정에서 뭐 원래는 빠졌는데 또 교묘하게 돼. 요즘에도 계속 내고 있어요. 별건 없어. 이게 이렇게 있는 지수 함수를 90도를 이렇게 회전을 시켜버리면 이런 로그 함수가 되거든. 그래놓고는 문제에서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점과 여기에 있는 점 중에서 뭐 요거를 뭐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 점을 여기를 뭐 B라고 해서 요 OA랑 뭐 OB가 수직이다 이런 걸로 문제를 내. 근데 이제 회전 이동에 대해서 몰라도 뭐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근데 개념상 어쨌든 이런 개념이 이제 수능 요소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요즘에는 고난이도 문항이 요 밑도 아니고 볼록성도 아니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점하고
이 점근선을 가지고 고난이도 문제를 많이 만들어내.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정점, 점근선 얘네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집중을 하시면 뒤쪽에 어려운 문제들이 다 이쪽이야. 그리고 이제 요거에 약간 조금 더 업그레이드 버전이 되면 다항 함수랑 섞이면서 지수로 검수 다항 함수랑 섞이면서 만나는 점의 개수 이런 걸로 이제 극한으로 좀 더 이제 문제가 업그레이드가 돼요. 최근에 이제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낼 수밖에 없고 이렇게 그래서 이쪽을 잘해야 돼. 한 2, 3년 안에 다 바뀌었어. 출제 개혁이. 자, 뭐 이런 형태고 오늘 이제 주로 하게 되는 게 방정식, 부등식 포함해서 경계선 잡고 점근선 잡고 이런 것들이에요. 부등식까지. 근데 이제 이런 이제 방정식, 부등식에서 첫 번째 방정식 쪽은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가 만나는 요 점이 또 알파라고 했을 때 이 알파가 1과 2 사이에 존재한다. 이런 걸로 이제 방정식 중에서도 그냥 직접 어떤 특정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대충 이 사이에 있다라는 약간 이제 사이값 정리라고 하죠. 여기랑 얘 사이에 이제 있는 얘네들을 잡아라. 뭐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오는 게 있어요. 요거는 사실은 방정식이지만 이제 또 부등식으로 풀어줘야 돼요. 만나는 교점이지만. 그래서 얘를 풀어주는 방식은 이렇게 F랑 G가 있으면 F1과 뭐 G1에 대해서 부등식이 이쪽은 얘가 크고 F2와 G2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된다라고 그냥 부등식 하나 정도만 풀어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이렇게 단순한 형태가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서 원과 만나는 점 이런 걸로 이제 확장이 되면은 난이도가 좀 올라가요. 자, 일단 뭐 그런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 형태가 되면 이제 이 요소를 잘 봐야 되는데 뭐 방정식이 됐든 부등식이 됐든 우리가 함수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이게 x좌표 요소, y좌표 요소 요거 이게 두 개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이 문제도 방금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 알파라고 하는 애가 x좌표로 1과 2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된 거를 어떻게 바꿨냐면 이 x좌표가 1과 2 사이에 있다로 풀 수가 없어. 풀 수가 없으면은 그거를 y좌표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게 y좌표로. 그러니까 x좌표의 요소를 y좌표의 요소로 이렇게 바꿀 수만 있으면 돼. 그게 뭐 어렵지는 않아. x 아니면 y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도형 문제 우리가 이제 풀 때도 이제 했던 건데 도형을 풀 때 그냥 요소가 각 아니면 길이거든. 각 아니면 길이야. 그러니까 각 아니면 길이에 집중을 해서 보면 이게 분명히 각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많다고 해도 그 각에 대한 정보가 길이 요소로 바뀌고 그 다음에 x좌표가 y좌표로 바뀌고 y좌표가 x좌표로 이렇게 서로 막 변환이 되는 이런 과정이 우리 도형 문제 풀 때처럼 각과 길이가 이렇게 서로 호환돼서 뭔가 정보를 숨기는 이런 요소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x 아니면 y야. x로 못 풀면 y로 표현하면 되고 y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못 풀겠어. 그러면 x로 바꿔버리면 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니까 이걸 너무 막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문제 풀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을 거야. 그 막히는 부분이 포인트가 실제로 내가 수원 수투가 약한지 아니면 이 부등식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1학년 과정에 부등식을 못 푸는 건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캐치를 해야 돼. 실제로 수원 수투의 요소가 아니고 1학년 과정이 약해서 못 푸는 거일 수도 있거든. 그러면은 수원 수투를 더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제 1학년 거를 다시 뭔가 방법을 좀 세워줘야 돼요. 자, 하여튼 뭐 이런 거랑 그 다음에 방정식에서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이게 예를 들면 이제 x제곱은 x 더하기 2 요거에 대한 방정식을 푼다고 했을 때 이제 요거를 이제 함수의 교점으로 이렇게 된 함수와 이렇게 된 함수를 두 개에 대해서 교점을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지. 근데 여기에 대한 방정식의 여기에 해와 요거를 쪽으로 살짝 옮겨요. x제곱 빼기 x는 2 이렇게 바꿨어. 하나만 이렇게 옮긴 거야. 그래서 y를 이렇게 하고 y를 이렇게 했을 때 얘네는 이렇게 봤을 때 y는 바뀌고 이렇게 봤을 때 y는 바뀌잖아. 근데 x값은 바뀌지가 않죠. 이거는 이제 방정식의 목적은 이 x값을 찾아내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이 y값은 바뀌어. 그러니까 내가 세팅하기에 따라서 함수가 바뀌는 형태가 되니까 당연히 y값이 바뀌어요. 근데 x값은 바뀌지 않는다.
그럼 그 얘기는 내가 편한 대로 얘네들을 마음대로 바꿔서 계산을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돼. 이런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뭐 크게 뭐 문제풀이가 지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X, Y만 요 정보에 대한 변화만 잘 해도 괜찮아요. 자, 앞쪽에 쉬운 거는 조금 넘어가고 이게 잘 안 되는 친구들은 그냥 이따가 질문 좀 하시고 11번 잠깐만 봅시다. 쉬운 건데 11번 뒤쪽에 어려운 문제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단계적으로 좀 볼게요. 자, fx가 마이너스 2에 4 빼기 3 x 더하기 k가 여기에서 이제 표현이 이사분면을 지나지 않도록이야. 자, 경계만 잡으면 돼요. 이사분면 이쪽에 여기를 지나가지 않아야 돼. 그럼 경계에서 이제 너희들이 이걸 풀고도 항상 틀리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수능에서는 이게 해석을 어렵게 해서 난이도를 올리는 방법도 있는데 그리고 계산을 많이 집어넣어갖고 난이도를 올리는 방법도 있어. 근데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그렇지는 않았어. 그 작년 수능도 그렇고 재작년 수능도 그렇고 첫 번째가 이 해석을 난이도를 올리는 방법이고요. 계산 난이도를 올리는 방법이고 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낚시를 거는 경우가 있어요. 낚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평가원 요새 딱 들어가 있어. 방정식 부분에서는 x의 해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지를 평가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 매트를 이렇게 딱 써 있어. 이 해의 이 방정식의 값, x 값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지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낚시를 걸겠다라는 게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너희들 로그 방정식 풀 때 밑에 대한 조건이 됐든 아니면 진수에 대한 조건이 됐든 조건 같은 거 안 따져서 틀린 적이 한 번쯤은 있단 말이야. 일부러 틀리게 해요. 방정식, 부등식 문제는 너희들한테 틀리게끔 여기 뭔가 요소를 하나를 이렇게 슬쩍 집어넣어. 낚시의 요소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내가 푼 답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항상 조심해야 돼. 이걸 왜 하냐면 여기도 2, 4분면 지나지 않는다 했을 때 경계가 되는 점이 어디예요? 이게 X축, Y축이잖아. 여기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이걸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돼. 2, 4분면 안 들어가는데 여기에 걸리는 애들은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2, 4분면을 지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얘네 그래프가 마이너스 2에 여기 기본꼴이 이렇게 마이너스 x니까 원래 2x가 이렇게 그려지는 애를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이렇게 원점 대칭인 요 그래프예요. 얘가 이제 평행 이동이 된 거란 말이야. 뭐 확대 축소까지 들어가서 그러면 이렇게 되는 애가 딱 경계가 된단 말이야. 그 경계에 있어서 0,0이 경계가 돼. 그러니까 함수 아래다가 0을 집어넣은 애랑 이게 x값으로서 그 다음에 여기 0, 그 다음에 y값을 0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항상 생각을 하면은 이게 부등식으로 얘를 이제 풀어내게 되는데 처음 시도는 당연히 같다라고 세팅을 해야 이게 머릿속에서 인지가 돼. 그때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이게 사람은 부정적인 거를 잘 인지를 못해요. 부정적인 거에 대한 이제 그 반응이 이상하게 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야.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이렇게 하면 이미 머릿속에 코끼리가 생각이 난다고. 코끼리 생각하지 마. 이런 것처럼 우리가 등호가 아닌 얘를 생각을 하거나 혹은 얘를 생각을 할 때 기준으로서 얘를 생각을 해야 이거랑 이게 이제 생각이 그 다음이 더 잘 돼. 그래서 항상 부등식으로 표현이 되는 애들은 여기 등호부터 먼저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수능에서 항상 경계가 돼서 답이 돼. 하여튼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게 이제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얘네들을 이제 푸는 거지. 이거는 안 돼. 왜? 이게 올라가고 이쪽으로 와서. 그래서 원래 이쪽에 대한 표현으로 x좌표로도 표현할 수 있고 y좌표로도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절편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절편이 x절편은 이쪽 양수 쪽으로 떨어지면은 당연히 되는 거고 0 포함해서 y절편도 당연히 이쪽 음수로 떨어지면은 되는 거야. 그래서 둘 다 풀 수 있어 원래는. 이걸 풀 수 있어요. 근데 편하게 풀 수 있는 게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지. f0이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0보다 작다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등호까지 포함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뭔가 정보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x좌표 아니면 y좌표인데 이거를 부등식으로 내가 표현을 못하고 있다면
x좌표가 1과 2에 대한 요 사이에 있는 요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 풀겠다면 y좌표로 표현을 하시면 돼요. 반대로 하면 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사분면을 지나가지 않는다에 대한 표현도 x좌표 아니면 y좌표로 표현을 할 수 있으면 돼요. 자, 하여튼 뭐 그렇게 간단하게 들어가고 마찬가지입니다. 16번도 한번 봅시다. 16번. 이게 나중에 엄청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푸는 방법은 똑같아. 자,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정점에 대한 얘기예요. 정점. 고정점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뭐 출제 요소가 저 정점만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어렵게 될 수가 있어. 자, 16번 그래프를 대충 그리면 원래는 정근선이 마이너스 10이었어. 네, 마이너스 10이었는데 절대값을 씌우니까 얘가 이렇게 꺾여서 올라갑니다. 자, 2의 x 더하기 k 빼기 10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여기가 정근선이 10이에요. 10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투를 풀 때도 마찬가지고 수원 풀 때도 마찬가지야. 이게 중요한 게 x좌표 아니고 y좌표거든. x좌표로서 여기도 되게 중요해요. y좌표로서는 10이 제일 중요하고 y좌표로서는 0도 중요하지. 0과 10 뭐 이런 게 중요하고 x좌표로는 뭐 봐도 알겠지만 요거 딱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뭐 이런 거에 인식을 좀 하고 있으면은 여기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를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어요. 자, x축과 평행한 직선이, 그러니까 y축과 만나는 점을 지나고 여기 y축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하면 y축과 만나는 점이 여기고 x축과 평행한 애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만나는 점이 두 개가 생기네. 근데 한 점에서 만나야 되네. 그래서 경계만 얘를 여전히 잘 잡아주시면 y축이 이렇게 딱 들어가서 점근선으로 이렇게 만나는 점이 하나 이렇게 생기는, 여기가 이제 기준이 되는 거지.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 안 되고 y축이 오른쪽으로 가야 돼. y축이.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이제 y절편이죠. y절편. y절편이라고 하는 애. y절편, y축과 관련된 요 점을 가지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요 점. 근데 y절편을 표현하려고 했더니 이거는 이제 x요소로서 x가 0일 때야. 그래서 0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2에 k 빼기 10이라고 하는 애가 10과 일단 같다. 여기서부터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을 생각하면 돼. 이렇게 될지 그것만 잘 생각하면은 뭐 답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항상 뭐 이런 경계만 잘 따질 수 있으면 수투도 마찬가지야. 수투에서도 뭐 이제 이상한 표현들이 있어. 뭐 n과 m에 대해서 이거 이따가 이제 제곱근 할 때도 나오는데 m과 n에서 뭐 n의 이제 조건이 뭐 n의 뭐 최소가 6인데 뭐 그때 m의 뭐 최대를 구하시고 이런 말장난을 좀 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런 게 항상 요 등호에서 나온다 이거지. 뭐 이따가 여기에도 뒤에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얘가 만나는 점, 요 y좌표가 10보다는 크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은 끝납니다. 자, 그래서 계속 집중을 해야 돼. x좌표로 표현할 건지 y좌표로 표현할 건지 이것만 계속 집중하시면 돼. 이게 약간 본능적으로 잘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된다라고 했을 때도 여전히 계속 이거 x좌표로 표현해야 되나? x좌표에서 중요한 게 뭐지? y좌표가 중요한 게 뭐지? 이것만 잘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변형 문제는 옆에 있고 그냥 숫자만 바꾼 거 17번. 그러니까 16번부터는 이제 뭐 계산을 했어도 약간 계산 실수를 했을 수도 있으니까 17번 정도 변형 문제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볼게요. 22번도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조금 전에 이제 했던 얘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자, 푸는 방법이 이게 되게 많아요. 푸는 방법이 많은 이유는 근데 내가 마음대로 변형할 때까지 그냥 바꿔서 계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푸는 방법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 자, 일단 그래프가 하나는 y는 로그 n의 x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감소를 하는 마이너스 로그 n의 x 더하기 3 더하기 1 이렇게 있습니다. 만나는 점 여기 x좌표가 1과 2 사이에 존재한대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여기 이걸 fx로 놓고 gx로 놔서 f1이 g1보다 크다, f2가 g2보다 작다 이렇게 풀면 돼.
그리고 나서 이제 등호가 들어갈지를 한 번 더 조심하시고, 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냐면, 이 등호 조건 하나로 이게 낚시를 걸 수가 있어. 수능에서 이게 낚시를 걸 수 있어요. 아직은 막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진 않아. 보통은 이제 평가원에서 문제를 낼 때 되게 관대하게 내줘요. 너희들 이걸 잘못 풀어서 틀린 것 같아. 라고 해서 뭐 문제에서 이게 보기를 낼 때도 55, 뭐 54, 53 이렇게 안 내고 55 요거 빼고 53, 57 뭐 이런 식으로 두 칸 간격으로 해서 내가 나온 답이 54가 나와버렸는데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한 번 더 곤란하지 않게 이상한 답 뽑지 않게 그래도 되게 관대하게 내줘요. 너 잘못 풀었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봐 이렇게 객관식 같은 거 알려준다고. 근데 그렇게까지 관대하게 내줬는데 이제 수능 출제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몰라. 이거를 낚시로 걸어갖고 그냥 이 자체가 주관식으로 바뀌면 이제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개수가 나오면은 내가 잘못 풀었는지 이게 검증이 안 된단 말이야. 객관식이면 이렇게 되는데. 뭐 하여튼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여기 어쨌든 부등식으로. 자, 이게 일단 만나는 점을 찾는 거니까 이렇게 된 함수와 이렇게 된 함수를 일단 적당하게 변형을 시킵니다. 내가 풀기 편하게. 그럼 이쪽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로그 n에 x 더하기 3은 1이 되고 x에 x 더하기 3이 n이 돼.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이 조건 안 썼지, 조건. 이 로그 함수는 항상 이 조건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커. 0보다 커야 되고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니까 공통 조건으로 이렇게 돌아내시고. 자, 이걸 푸는 게 더 편하죠. 당연히 2차 함수로서. 0, 마이너스 3이니까 대충 이렇게 이쪽에서는 증가하는 형태의 함수가 될 거고 여기는 빵꾸 안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된 거에 n하고 걸려 있는 애가 여기에 y는 n이라고 하는 애가 어떻게 1과 2 사이에 있어야 돼요. 자, 1을 직접 넣어봅시다.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4가 되고요. 2를 집어넣어버리면은 2 집어넣으면 10 이렇게 되지. 10. 그래서 n이라고 하는 애는 4와 10 사이에 들어가면 되고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1과 2 사이에 들어가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되면 안 돼.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1이 돼버리면 안 돼. 그러면은 1이 돼도 안 되고 2가 돼도 안 돼요. 이렇게 돼도 안 되니 5에서 9 사이.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등호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 정밀하게 푸셔야 돼. 조심하시고. 자, 이쪽 라인에서는 여기서부터 좀 난이도가 올라가서 변형 문제를 많이 넣었어요. 26번이 스포는 안 할게. 26번이 어쨌든 풀고서도 답이 좀 이상해요. 뭐 이렇게 이럴 수 있어. 그래서 26번 꼭 체크해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27번은 y는 x까지 거리가 루트 2야. y는 x까지 거리가. 그럼 이걸 y는 x까지 거리를 직접 보시면 안 되고 이거를 x좌표 아니면 y좌표로 새롭게 해석을 해서 이거를 정보로 변형을 하셔야 돼. 그렇게 해야 풀 수 있어요. 그거에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이 28번이니까 28번도 체크해서 꼭 풀어내세요. 자, 29번을 좀 봅시다. 이것도 뭐 이제 어렵다고 할 수는 없는 문제인데 자, 이게 문제 풀다가 버벅였으면 그리고 뭔가 이제 풀었는데 되게 찝찝하게 풀었다 그러면 어쨌든 이쪽은 좀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다시 점검을 해보세요. 자, 일단은 정근선 3 여기 뭐 3 정도로 정근선 들어갈 거고 9x 빼기 3이 있는데 여기다 이제 그래프를 하나 더 그려야 돼. y는 2에 x 더하기 k를 여기서 그려야 되는데 만나는 이제 x좌표가 두 개가 뜨는데 x1이라고 하는 애는 0보다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x2라고 하는 애는 0과 2 사이에. 자, 그럼 기준이 x좌표로서 0과 2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0을 한번 집어넣어보는 거고 0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2가 떠. 6이랑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은 숫자가 좀 큰데 여기 2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가 81 빼기 3 이렇게 되겠네. 81 빼기 3.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x좌표로 이게 되게 중요하고 y좌표로서 2와 81 빼기 3이 되게 중요한 좌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0보다 작은 애가 되려면 뭐 요 정도쯤으로 이제 지나가야 돼요. 이 그래프가. 그래서 여기가 x1이 돼야 되고 여기가 그래서 추가돼야 돼. 별건 없습니다. 그럼 x좌표로서 얘가 0보다 작다에 대한 표현을 그냥 x좌표가 작다로 풀 수가 없으니 이걸 y좌표로 환산을 다시 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정보를. 그러면 경계가 여기니까 x에다 0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에 있는 함수값과 여기 있는 함수값으로서 여기 왼쪽에서 좌표가 교점이 만들어진다라는 거를 요걸 이제 부등식 가지고 세워주면 되지. 여기 있는 2라고 하는 애와 여기에다가 0을 집어넣는 0 더하기 k 이렇게 된 요게 이쪽보다 커지면 이렇게 되면 이게 크면은 왼쪽에서 교점이 만나는 애가 생길 테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다 2를 집어넣는 81 빼기 3과 여기다 2를 집어넣는 2에 2 더하기 k라고 하는 애도 이렇게 돼야 왼쪽에서 만나게 되겠죠. 이것만 이제 푸시면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되게 단순해. x좌표의 정보를 y좌표로만 바꾸고 아니 그 반대도 있고 이게 둘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복합적인 경우에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보시면 돼. x좌표 아니면 y좌표. 우리가 이제 직교좌표계 안에서는 해석은 x좌표, y좌표 그것만 조금 더 집중해도 잘 보입니다. 자, 이쪽에서는 32번 정도를 체크해서 푸시면 돼요. 32번. 자, 그 다음에 34번 할 건데 이게 이제 하여튼 진짜 골 때리는 문제였어. 이게 뭐냐면 이걸 풀어온 애들도 이 찝찝하게 찍어갖고 이게 이 답을 찝찝하게 찍어서 여기 딱 풀었는데 답이 없는 거야 위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도 답 정확하게 나왔어요. 이게 등호를 넣고 빼고에 따라서 이게 답의 개수가 바뀌거든. 이게 말장난도 조금 있고. 자, 일단은 여기서 10 만드는 거 한번 봅시다. 10. 여기서 x좌표에 대한 규칙을 찾으래요. 규칙을 찾으래요. 자, 요것만 딱 기억하면 돼. 여기에 식을 만들어내는 규칙은 너희들 알고 있는 거 그냥 딱 이제 우리 점화식을 했었으니까 점화식 안에서는 첫 번째 등차 수열인가 한번 살펴보시고 그게 아니면 무조건 등비 수열이 되게 돼 있습니다. 두 개밖에 안 배워요. 고등학교 교과과 중에서는 등차 아니면 등비밖에 없어. 여기에다가 조금 더 여기 조미료를 좀 쳐갖고 가미를 하면은 여기에 이제 주기성과 그 다음에 절대값 정도 이 정도가 들어가. 이게 끝이야. 이거 말고는 뭐 더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과 외라고 해서 문제가 배제돼요. 수능에서는 아예 그냥 배제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시면 돼. 대충 여기에 있는 좌표가 등차 수열은 아니니까 이거 등비 수열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A가 있고 P1이 있어. 이게 16의 X9, 2의 X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점이 이게 뭐야? Q1. Q1의 좌표는 그냥 뭐 계산하시면 돼. 16,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얘랑 평행각이 넣은 애가 P2가 되고 여기가 이제 Q2가 됩니다. 이걸 일반화라고 하는 애를 하면은 여기를 이제 x좌표를 xn이라고 하고 여기를 x의 n 더하기 1이라고 하면 여기에 y좌표가 같으니까 관계식을 잡아주면 여기서 끝나요. 그래서 xn을 여기다 집어봐. 2에 xn xn 플러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16에 xn 더하기 1 이렇게 같다 하면은 바로 보이지? xn 더하기 1이 4분의 1 xn 이렇게 됩니다. 등비 수열이 돼요. 그래서 별거 없어요. 이거 두 개를 합쳐서 그럼 xn은 16의 4분의 1에 n 빼기 1 이렇게 가면 돼요. 자, 이제 여기까지를 풀고 나면 이제 거의 다 풀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x좌표를 xn이라고 했을 때 요 놈이 k분의 1이 되는 n의 최소값이 6이 되도록 하시오 이렇게 됐어요. 이게 말장난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수능에서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야. 이런 것처럼 이걸 만족시키는 n의 최소값이 6이다. 작년에도 이 표현이 또 나왔어요. 그럼 여기다 6을 집어넣으면 만족한다는 얘기야. 그럼 당연히 최소값이니까 x에 7을 집어넣어도 당연히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8을 집어넣어도 당연히 성립한다는 얘기고 x에 8을 집어넣어도 성립한다는 얘기야. 근데 어떻게? 여기 x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성립 안 해야 돼. 그럼 어떤 상황이 돼야 돼? k분의 1이 됐을 때는
이게 성립 안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잘 풀어줘야 됩니다. 여기 등호 여기 들어가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하여튼 뭐 요것만 이제 잘 푸시면 되고, 요거를 못 풀었다 그러면은 이제 숫자만 바꾼 35, 36 이런 거 푸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8번 봅시다. 요 스타일에서 한 개만 더. 약간 스타일이 중간에 들어갔고 52번을 먼저 할게. 52번. 교육청 문제라서 되게 유명한 문제야 이게. 일단 이거 맞춘 사람. 나 이거 맞췄다. 자, 요것도 X좌표, Y좌표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만 봅시다. 원이 나와요. 반지름이 8이. 8과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자, 그리고 K는 39보다 작은 상태에서 fx가 로그 함수인데 2분의 1에 x 빼기 7 더하기 k 평행이동 함수지. 그리고 여기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대충 감소하는 애야. 자,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원과 만나는 점이 a, b 두 개인데 a 좌표, b 좌표가 두 개를 곱했을 때 음수여야 돼요. 자, 이게 두 개가 음수가 됐다는 거는 당연히 여기 는 0을 먼저 생각을 하시면 얘를 결정짓는 게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그걸 결정을 하는 게 당연히 y축이야. y축이 결정을 해요. 하나가 왼쪽에서 교점이, 하나는 오른쪽에서. 그러니까 y축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에서 교점이 나오려면은 얘가 나거나 그 다음에 이쪽에서 하나, 그 다음에 이쪽에서 하나가 나와야 돼. 그치? 양쪽에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둘 다 양수? 안 돼. 둘 다 음수? 이런 거 안 돼. 안 돼. 자, 그 다음에 함수값도 FA에 FB도 얘가 또 음수가 돼야 돼. 함수값. 그러면 얘 경계는 이렇게 돼. 얘를 기준으로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그치? 이런 것도 둘 다 음수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또 안 되는 게, 또 이런 게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돼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함수값이 둘 다 양수야. 둘 다 양수.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자, 일단 X좌표부터 생각을 합시다. 경계가 되는 애는, 여기 마이너스 8, 플러스 8, 그 다음에 Y축, 그 다음에, Y좌표를 보면은 당연히 0, 마이너스 8, 플러스 8. 여기가 경계야. 그럼 쟤네만 이제 잘 조합을 하시면 돼. 자, 그래서 다시 볼게.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갈 때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여기 이런 점 이게 이제 감소하는 이제 함수가 되다 보니까 여기 작은 점의 좌표가 요 놈은 분명히 음수가 돼야 되고 만나는 점 이쪽은 이제 양수가 돼야 되고 y좌표는 얘는 양수가 돼야 되고 얘는 음수가 돼야 돼요. 이제 그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얘는 x좌표 음수 그 다음에 함수값은 양수. 요거는 오른쪽에서 만나는 애는 그러면 해당되는 범위는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여기서 만나야 돼. 여기서 만나면 안 돼. 여기는 안 되는 거야. 이게 나중에 진짜 찐으로 어려운 문제가 되면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버리고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이거를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자, 하여튼 이제 이렇게 하면 됩니다. X좌표로서 마이너스 8과 0과 8이 중요하지. 그럼 이거를 F에다 집어넣고 X좌표를 어떻게 뭐 풀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Y좌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8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요 위쪽에서 만나야 돼. 여기 마이너스 8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가 이렇게 양수가 돼야 이쪽에서 만나요. 얘가 함수가 여기를 지나가게 되면은 만나는 점이 여기서 음수가 뜨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양수가 돼야 됩니다. 반대로 8을 집어넣었을 때는 여기서 함수가 이렇게 뚫고 지나가야 되니까 음수가 돼야 돼요. F형은 이 위쪽으로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안 돼. 이쪽 넘어가면 안 돼. 함수 값으로서
8과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8과 8 이렇게 경계를 잡아주면 돼요. 근데 지금 한 게 뭐냐면 x좌표랑 y좌표 요거에 대해서 집중을 한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분위기를 잘 보세요. 뭐 그 다음에 뭐 한마디 더 하자면 여기 등호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이거 하나만 더 이제 조심하시면 돼요. 자, 일단 뭐 요 정도 하고 이 52번 시리즈 중에서는 요거 이제 숫자만 바꾼 게 53번이고 그래서 52번을 맞춘 사람은 53번은 안 풀어도 돼요. 여기서 난이도가 좀 올라간 게 55번이 좀 어려워. 55번은 풀어도 틀려. 낚시를 넘어서요. 그래서 55번은 조심조심 푸셔야 돼. 55번은 풀고 나서 틀려버리니까 풀고 나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자, 다시 42번으로 가봅시다. 아, 42번이 아니구나. 그 앞에 하나 더 있죠? 아, 미안. 38번. 38번 봅시다. 수능 문제예요, 수능 문제. y는 3이 기준이고. 요렇게 나오는 스타일이 요때 딱 한 번 나오고 그 뒤로 안 나와서. 그래서 한 번 딱 나오고 사라진 유형이라서 와,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뭐 그냥 아쉬움이 상당히 있는 유형인데 이 정도에 이러고 나서 몇 번 더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자, 직선이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부등식을 푸는 것 자체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2분의 1에 fx, gx가 올라가 있고 8분의 1도 바꿀게. 세제곱으로 바꿔 3gx. 자, 밑이 1보다 작으니까 부등식 방향을 얘를 이렇게 바꿔줘야 되지. 그 다음에 gx를 마음대로 날려버리면 안 돼. 큰일 나. 그러면 안 돼요. 얘는 gx의 부호가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gx 뭐 마음대로 날리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gx를 묶어줘야 돼요. 그래서 fx 빼기 3이 이렇게 바꾸셔야 되고 gx가 양수일 때, 0 포함해서 양수일 때 얘는 음수가 돼야 돼. 두 개를 곱해서 일단 0보다 작다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 이렇게 가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자, 그래서 gx 파란색이야. gx가 0보다 큰, 여기 0 포함해서 이렇게 된 상황으로 봅시다. 이렇게 됐을 때는 fx가 3보다 작아야 돼요. 3보다 작으면, 작거나 같으면 이제 되는 게 3보다 작은 게 여기 기준이 여기니까 요거 되고 요거까지 되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3, 4, 5가 가능하네요. 3, 4, 5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gx가 음수가 됐어. 요건 빼고 이쪽으로 합시다. 음수가 됐을 때는 fx가 3보다 커야 돼. 3보다 큰데 여기 이제 이쪽이거든. 이쪽이야. 등호 포함해서. 근데 이제 이것 중에서 모든 자연수 x의 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하나가 더 나오는 거지. 여기 값을. 그래서 1일 때도 성립합니다. 1일 때. 0은 또 안 되죠. 0은 이제 자연수가 아니니까. 여기서 3, 4, 5. 그 다음에 여기 하나. 1까지. 이런 게 이제 낚시를 포함한 문제들이에요. 이 정도는 뭐 그냥 엄청 어렵게 만들어진 문제는 아닌데, 하여튼 이제 여기에 로그 함수까지 같이 껴 들어가면은 난이도가 좀 올라갑니다. 이게 39번은 이 조건이 하나 빠졌어요. 거기 맨 끝에 단 f0는 마이너스 3 요거 하나만 내시면 돼. 연습용으로 하나를 그냥 숫자만 바꿔서 했는데 조건이 하나 빠져갖고. 자, 그 다음에 뭐 42번도 해봅시다. 42번. 자, 로그 함수가 나왔으니까 항상 긴장하셔야 돼. 이 조건 때문에 항상 틀려요. 그 다음에 여기가 4, 여기가 7. 그리고 한마디 그냥 또 하면 이게 지금 2차 함수 식을 만들고 f에 대한 식을 만들어서 풀질 않았지. 그러니까 이게 식을 만들어서 직접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수냐, 음수냐, 뭐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니까, 굳이 식을 안 만들어도 풀립니다. 근데 가끔 보면 식을 만들어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때 만드시면 돼. 얘 같은 경우에도 굳이 식을 만들 필요는 없어. 여기에 x 빼기 1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최고차 이런 거 안 나와 있지만, 굳이, 자,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고, 거기 로그의 조건을 한번 쓰고 봅시다. 3분의 1에 x 빼기 1이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조건에 의해서 fx는 양수여야 되고, 등호 들어가면 안 되지. x 빼기 1도 0보다 커야 됩니다. 이 조건을 무조건 만족시켜줘야 돼. 자, 이거를 이제 뭐 어떻게 풀까 좀 고민하면 여기 3분의 1이니까 불편하죠. 얘를 3으로 바꾸면서 마이너스를 붙이고, 그러면 이제 뭐 이쪽으로 넘겨버리지 뭐. 넘겨버리면은 이렇게 바꾸면서 fx가 x 빼기 1을 이렇게 푸시면 되겠네요. 3은 이제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꿔도 되고. 자, fx가 1보다, 요거보다 작은, fx가 요거보다 작은 애가 여기저기, 그 다음에 여기도 fx가 작아지는데,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값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됐으니까, 이쪽은 자연수가 아니라서 배제시키고, 이쪽에서만 풀면 돼요. 그럼 4, 5, 6, 7, 8 이런 애들이 될 것 같은데, 조건을 만족시키는 애는 fx가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여기 7이 들어가면 안 돼. 여기 음수로 들어가는 애 이쪽은 다 안 돼요. 4, 5, 6 이렇게 3개만 가능합니다. 이런 게 이제 이 조건을 이제 제대로 꼼꼼하게 따지지 못하면 이게 틀리는 문제라서 되게 조심해야 돼요. 뭐 약간 올드한 스타일이긴 한데 그래도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잘 풀어보시고, 약간 하여튼 뭐 계산 실수해서 혹은 뭐 이제 조건 풀었는데 틀릴 만한 것만 좀 찍어주면 45번이 그렇고, 조심조심 푸세요. 조심조심. 그 다음에 50번, 51번 요 정도. 요 정도가 풀어도 찝찝하게 뭐 틀리고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 58번부터는 이제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꺼져가. 자, 58번. 이거 작년에 풀지 않았을까? 기억 안 나요? 왜냐면 작년 기준으로 아마 나도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9월 아니면 11월에 모의고사를 아마 나왔던 거야. 자, 봅시다. 약간 국어 능력이 필요해요, 이게. 자, 일단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함수 fx가 있는데 fx가 3x 빼기 n이야. 자, 평행 이동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랑 y는 역함수, f의 역함수 함수가 이렇게 만나는 상황이야. 자, 일단 이게 증가함수고, 그럼 역함수도 증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생기는데 y는 x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뭐 대충 얘를 뒤집으면 이런 정도. 그 다음에 만나는 점이 있대요. 두 개의 점이 만나. 그리고 이게 작은 점, 큰 점 했을 때 큰 점에 대해서 만나는 두 점의 x좌표 중 큰 값을 gn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gn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x좌표가 정의가 되기를 gn 이렇게 정의가 돼. 자, 그 다음에 gn이라고 하는 애가 x좌표인데 걔가 k랑 k 더하기 1 사이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이 k라고 하는 애는 자연수예요. 자연수. 그럼 당연히 자연수 입장에서는 뭐 1, 2, 3 이런 좌표가 들어갈 것 같고, x좌표가 예를 들어서 1과 2 사이에 있을 때 뭐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겠지. 그때 k를 hn이라고 하네. 그때 k를 hn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이게 지금 뭐 조건이 많아갖고 hn과 h의 n 더하기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부등식으로 나왔는데 인지를 할 때 같은 거 먼저 생각을 하시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좀 느낌이 와. 아직은 육경만 봐서 뭔 얘기인지 몰라. 자, 그러면 잠깐만. 여기에서 x좌표가 자연수인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x좌표가 자연수. 그래서 그리고 이제 x좌표가 만나는,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하고의 관계에서 만나는 이 점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 점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만나는 점이 x좌표가 1이면 만나는 점이 x좌표가 1이면 당연히 y좌표도 1이 되겠죠. 왜 그러냐면 역함수 관계에 있어서 이게 역함수가 f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g가 이렇게 f의 역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이게 당연히 y는 x 이 그래프에 대칭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fx랑 이거를 역함수의 관계로 생각하지 말고 y는 x랑의 교점으로 생각하는 게 편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 1, 2, 3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여기 1, 당연히 2, 3이 되는 거고 그러면 f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나갔어요. 지금 정점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이게 정점. 요걸 한번 해보죠. 요거 x좌표, y좌표가 1이야. 저기다 집어넣어볼게. x좌표, y좌표. x좌표 1, y좌표 1. 이렇게 됐을 때 n이 2가 되죠. 그럼 여기가 3의 x 빼기 2라는 그래프가 됩니다. 이렇게 딱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자연수니까 0은 필요 없고 1에서 2. 1에서 2를 먼저 작업을 해보죠. 자, 그럼 2,2를 지나가는 데를 저기다 집어넣을게. 2는 3의 제곱 빼기 n. 그러면 n이 7이야, 7.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프는 y는 3의 x 빼기 7이에요. 그럼 당연히 평행 이동한 거니까 3의 x 빼기 3, 3의 x 빼기 4, 5, 6, 7 이렇게 된다. 자, 이거를 이제 표현을 해볼게. 이거를 이제 x좌표 1, x좌표 2 얘를 기준으로 해서 y좌표 1, 2를 이제 예쁘게 경계를 생각을 해본 거고 중간에 있는 애는 이렇게 표현이 돼요. x좌표 볼게. g에 n이 2부터지 2일 때는 얘가 정확하게 1이 됩니다. 그러니까 n이 2일 때 만나는 x좌표는 1이야. 1. 정확하게. 자, 그 다음에 G3의 x좌표는 여기는 정확하지는 몰라도 이거보다는 조금 커져요. 그치? G4도 커질 거고 G5도 커질 거고 G6도 커질 거고 당연히 G7도 커질 건데 우리는 G7을 알아. G7이 이렇게 지나간 거야. n이 7일 때니까 그때 x좌표는 2가 됩니다. 정확하게 2가 돼요. 자, 이제 h로 넘어갈 거야. g에 대한 정보를 털어냈으니까 그 다음에 h로 갑니다. 그러면 H2는 당연히 1일 거고 이때 x좌표 K 그 다음에 이때 H3도 여기에 둘러싸여 있는 K랑 K 플러스 1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이것도 1이야. 얘도 H4도 1이고 근데 우리가 뭘 구해야 돼? 이게 지금 같아지다가 뭔가 바뀌는 이 지점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H6도 여기에 요쯤 있는 애지. 요쯤 있는 애니까 1과 2 사이에 있습니다. 이것도 1이에요. 근데 H7은 얘가 2가 돼. 넘어가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그 값 중에서 7을 찾는 게 아니고 요 6을 찾으라는 얘기야. 7이 정확하게 정수점 이쪽으로 딱 들어갔잖아. 바로 앞에 있는 값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이런 값을 찾으려면 당연히 3일 때 또 집어넣고 4일 때 집어넣어서 바로 그 앞에 값을 찾아내시면 되죠. 그치?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정점 문제로서 이런 게 이제 요즘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조금 표현을 바꿔서 59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HEN이라고 하는 애가 HN 더하기 이렇게 해놨어. 좀 표현이 바뀌었지. 부등식이 아니고. 그래서 같은 상황인데 좀 다르게 했어요. 이런 거를 풀어낼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마찬가지로 60번도 비슷하게 써놨습니다. 자, 둘 중에 하나 정도 풀어보세요. 이거를 완전히 막 변형시켜갖고 만들기는 힘들어서 2개가 1개야, 나도. 자, 61번 가봅시다, 61번. 이게 이제 최신판 문제. 올해 수능 문제가 이런 걸로 나올 수가 있어요. 61번에 대해서 요거 그냥 자신있게 맞춘 사람은 내 설명 안 듣고 그 옆에 62번 풀어도 괜찮아. 난이도가 62, 65가 괜찮으니까 풀어보시고 이거 쉽게 풀었으면은
지금 60이랑 65를 풀어보세요. 자, 61번 해설해 줄게. 이거 잘 못 푼 사람은 내 힌트만 좀 줄게. 자, fx가 2에 x 더하기 a 더하기 b입니다. 이건 결정이 안 돼 있죠. 적당하게 평행 이동됐는데 모르겠어. 뭐 지금은 그릴 수가 없지. 자, 그 다음에 3에 x 빼기 3 더하기 8. 이건 결정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릴 수 있어요. x가 마이너스 8. 이거 나는 크게. 자, 이래놓고는 박스 조건이 fx를 모아놨는데 집합에 fx가 들어갔어. 근데 얘가 x가 k보다 작은 이 상황에 이 원소가 여기 있는 원소가 정수가 이렇게 돼야 돼요. 정수가. 그래서 집합이라서 이게 점이 아니고 집합이라서 이게 중복 카운팅이 되는 애들을 이제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집합에 이렇게 표현을 안 하잖아.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만 표현을 해. 그래서 그게 이제 일단 하나의 또 난관이고, 그 다음에 이걸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가 2개가 돼야 돼. 1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2개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는 K의 범위가 3과 4일 때 이렇게 된대. 3과 4일 때. 자, 이게 뭐 뭔 말인지는 이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시도를 해야 됩니다. 자, X좌표에서 중요한 게 마이너스 8이야. X좌표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풀 때 계속 X좌표, Y좌표로 나눠버리면 돼. 자, 우리가 요 그래프는 그릴 수 있어요. 요 그래프는 그릴 수 있는데, 자, X좌표 중에서 또 중요한 게 3과 4야. 3과 4. 3과 4도 표현을 해야 돼. 3과 4를 표현할 건데, 요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 8보다 큰 쪽에다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당연히 이쪽에다가 여기 3과 4가 중요하니까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자, 3을 집어넣으면 7이 듭니다. 자,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은 여기가 7이 떠. 7. 이 점이 중요하고, 이러고 봤더니 얘가 그래프가 마이너스 3의 x니까 원래 이렇게 된 데를 뒤집은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 점 지나가고 정근선이 8이니까 8까지 표현을 할게. 8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fx가 정수인 게 중요한 거니까 대충 한 6 정도도 표현해주고요. 그 다음에 4도 한번 집어넣어봐. 4를 집어넣었더니 5가 나와. 4를 집어넣었더니 5가 나오니까 5까지는 중요합니다. 이렇게 4. 요 점도 지나가고. 여기는 근데 빵꾸. 안 들어가니까.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면 마이너스 8을 집어넣으면은 이게 뭐 8에 그냥 적당히 근접한 숫자라서 요 정도를 하고 여기에 안 들어가고 그냥 그래프가 요 정도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는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점을 예쁘게 잘 찍어줘야 돼. 정점 문제라 그래. 그래서 X좌표가 중요한 점들을 다 표현했어.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8보다 작은 얘를 그려줘야 돼요. 근데 그리려고 봤더니 그릴 수가 없어. 그래서 대충 찍어줍니다. 어떻게? 그냥 이거보다 작은 쪽에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왠지 이렇게 지나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 정도 그냥 그려봐요. 시도하는 거야. 왜냐면 이게 뭔 말인지 이게 해석이 안 되거든. 그냥 여기만 봐서는. 그래서 이게 나중에도 이게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당연히 이게 수준이 진화된 문제가 분명히 나올 건데, 그때가 돼도 마찬가지로 이게 그 전에 이제 풀었던 사람이야 뭐 그냥 쉽게 느낄 수는 있어도 이게 또 다른 희한한 표현으로 나올 수가 있어. 그때도 정점과 정근선 그리고 요 그려질 수 있는 애를 빨리 그려놓고 나머지들을 판단을 하면 돼요. 그럴 때 그냥 뭐 이렇게 한번 찍어봐. 자, 해봅시다. 자, K가 3일 때부터 해볼게. K가 3이야. 3이 됐어. 3보다 작은 쪽. 3보다 작은, 여기 등호 들어갔으니까 요거 Y값이 정수인 걸 찾아야 돼요. Y값이 정수인 거. 근데 이게 2개만 나와야 되는데 지금 1개, 2개, 3개가 나와버렸지. 3개가 나오면 안 되거든. 3개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얘를 기준으로 해서 2개. 이게 더 올라가도 되지만 뭐 이게 일단 증가함수 형태가 돼야 되니까 요거 딱 요거 2개 정도만 들어가야 되니 이게 정근선이 이게 B가 자연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연수 정근선을 한 요 정도쯤 한번 그려보지라고 생각하면 정말 잘한 겁니다. 요 정도 하면은 2개, 대충 맞네. 이렇게 해봐요. 자, 그리고 4도 한번 집어넣어봐. 4를 집어넣었더니 4보다 작은 쪽에서 정수가 1개, 2개, 1개, 2개, 1개, 2개, 3개, 4개지만
이 값이랑 이 값은 같은 걸로 인식이 돼요. 집합 안에서는. 두 개 맞네. 라고 하지만 이건 안 되는 이유가 이게 K 값이 3과 4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자 이제 다시 정수의 개수를 두 개를 생각을 해보면 정수의 개수를 두 개를 생각해보면 여기가 K가 돼도 여기가 K가 돼도 K보다 작은 쪽 K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서 한 개, 두 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3과 4 여기 안에서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다른 K가 나오면 안 되거든. 그래서 여기에 걸쳐져 있으면 안 돼. 여기는 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정도를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이거는 돼요. 이거는 돼. 여기도 들어가면 안 돼. 여기 들어가면 안 돼. 여기 들어가는 순간에 이 K값에 마이너스 8이 들어가 버리거든. 마이너스 8이 들어가면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건 빠꾸가 나야 돼. 자, 일단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경계를 찾아야 되는데 그 경계 찾는 게 힘들어요. 자, 하여튼 요게 경계고 요거 위로 올라가면 안 돼. 그러고 나서 이제 요렇게 돼봐. 이렇게. 당연히 여기 중간은 다 돼. 중간은 다 돼요. 여기서 딱 끝나면 여기 한 개, 여기 두 개. 한 개, 두 개. 이렇게 돼. 여기에도 요거보다 작은 쪽에서도 이미 한 개, 두 개 됐는데 뭐 중복 표현돼도 상관없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이유는 이게 4가 됐을 때, K가 4가 됐을 때, 한 개, 두 개, 되는구나. 4가 됐을 때 됐는데 3일도 안 되네. K가 3이 되면 3보다 작은 쪽에서 여기 한 개, 여기서 하나가 더 나와야 돼. 여기서 하나가 더 나와야 돼. 요 라인이 하나가 더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게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까지 딱 들어가는 애가 경계야. 그러니까 이거 사이에 딱 봐야 돼. 여기서 사이로 딱 봐야 돼. 이걸 이제 표현하는 게 다시 X좌표랑 Y좌표에 대해서 다시 집중을 하시면 마이너스 8이 됐을 때 여기다가 여기는 정보에서 그냥 5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5를 잡는 것도 시행착오는 많이 해야 돼. 자, 2x 더하기 a 더하기 5라고 하는 데다가 마이너스 8을 집어넣고 여기 6과 7을 기준해서 이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돼요. 많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이 문제가 나왔을 때의 이제 평가 문제 중에서 객관식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예요. 객관식에서.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점근선하고 정적, 그 다음 부등식 영역이라서 그 다음에 X좌표, Y좌표 이것만 따진 거라서 뭐 이게 손을 못 댈 정도로 어려운 문제까지는 아니에요. 해볼만 한 거야. 해볼만 하니까 꼭 이 정도는 잘 연습하셔서 맞추도록 하시고 어쨌든 62번이 살짝 난이도를 좀 더 올린 거. 근데 65번이 또 조심스럽게 낚시를 또 걸어놓은 거. 자, 그 다음에 66번 봅시다. 이게 힌트만 조금 주려고 그랬는데 다 해보라네. 어쨌든 못 푼 사람은 다시 시도해보세요. 그 다음에 66번 갑시다. 이 66번을 조금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원래 fx는 t 이걸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값 fx는 t를 푸는 방법은 첫 번째 y는 절대값 fx 얘랑 y는 t 이거의 교점을 잡는 거야. 그러니까 fx가 예를 들어서 3차 함수야. 이렇게 있어. 그럼 절대값 함수 그리는 거야.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t랑 y는 t랑 만나는 점들을 생각을 하는 거지. 뭐 이런 점들이 포인트가 되겠죠. 극대극소가 되는. 근데 두 번째는 뭐냐?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야 이게. 그냥 푸는 거예요. fx는 플러스 마이너스 t. 이것도 진짜 별거 없지. 3차 함수가 있어. 자, t가 있어요. t를 이렇게 마이너스 t를 이렇게.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우는 것보다 여기 t 이쪽이 조금 더 부담감이 적기 때문에 얘를 플러스 마이너스 t로 해버리면 절대값 함수를 안 그려도 돼. 그러니까 3차 함수 그리는 게 더 쉽거든, 절대값 함수보다. 근데 사실 이러나 저러나 쉬운 문제예요. 자, 다시 볼게. fx가 3에 x 더하기 2 빼기 n 이렇게 돼 있고 절대값 로그에 2에 x 더하기 4 빼기 n 이렇게 돼 있고 음수일 때랑 양수일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fx는 t 요걸 풀어야 돼요. 자, 요거는 t랑 요거는 t를 이제 그려줘야 돼. 자, 왼쪽에서 이제 그립니다.
왼쪽에서 절대값 함수를 그리는 것보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속에 있는 것만 먼저 그려봐요. 0을 집어넣으면 9 빼기 n이야. 대충 9 빼기 n 이렇게 잡아. 그 다음에 증가함수잖아. 대충 이렇게 증가하겠죠. 자, 오른쪽도 그려봐. 여기 속에 있는 것만 0을 집어넣으면은 이제 2 빼기 n입니다. 2 빼기 n. 이것도 증가함수죠. 여기는 포함이 되고 이렇게 그려져. 자, 이제 이러고 나서 이제 t랑 마이너스 t를 걸어요. 만난 점 4개네. 이렇게 4개가 한 점에서만 나와도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한 순간에 안 되는 건 뭐지? 라고 다시 생각을 하시면 이게 당연히 이게 이제 t랑 마이너스 t 이렇게 대칭 상황이니까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죠. 여기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안 돼. 이거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이렇게 해봐야 아무리 애를 써봐야 3개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 둘, 3개.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애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돼도 안 돼요. 그러니 얘는 양수여야 되고 얘는 음수여야 됩니다. 그렇죠? 이러면 그냥 되는 거지. 이게 이제 뭐 절대값 함수를 그려야 되겠다 생각하면 뭐 이렇게 절대값을 그려서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서 하면 되고 이렇게 꺾이는 점이 무조건 있으면은 무조건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생기는 거야. 절대값 함수를 그려도 되고 뭐 안 그려도 되고 그래요. 근데 이게 뭐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꼭 잘 해보시고 뭐 둘 중에 이게 70번, 71은 체크를 해서 이건 또 풀면은 또 틀리는 낚시 문제입니다. 하여튼 뭐 잘 풀어보세요. 70, 71 이런 거는 잘 풀어보시고 자, 72번 봅시다. 이거는 뭐 이래저래 풀어도 다 맞추긴 하는데 이거 정밀하게 풀어주는 거를 정밀하게 풀었는지를 한번 확인해보세요. 자, fx가 2x 그냥 뭐 별거 없지. x가 3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그리시고 4분의 1에 이건 이제 감소함수가 되겠네. 여기 x가 들어가 있는 게 이거 하나야. 뒤에 있는 애는 그냥 뭐 별건 없어요. 3 더하기 a에 플러스 8.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2에 x 더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정근선이지. 여기는 x가 요만큼 들어갔으니까 요만큼이 뭐 정근선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x가 얘는 3보다 클 때. 자, 그림을 그려봅시다. 왼쪽이 이제 요거는 고정이 돼 있죠. 3을 집어넣었을 때 8이 점이 찍히고 당연히 뭐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자, 이제 3보다 큰 범위에서 아이고 구멍 뚫어지고 이렇게 되고 3보다 큰 범위니까 당연히 3을 한번 집어넣고 싶어요. 3을 집어넣으면 없어지면서 그냥 8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는 이제 감소 형태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애야. 자, 요거는 그냥 숫자입니다. 그냥 숫자. 요거는 감소. 그러니까 대충 뭐 여기 지나가면서 뭐 이런 정도로 그림을 그려버리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앞에서 했던 거랑 조금 다른 게 이 점 중에서 y좌표가 정수인 점의 개수가 얘는 중복 카운팅이 돼요. 이런 게 2개 되는 거야. 하나가 아니고 2개가 됩니다. 점에 대해서 1, 2, 3, 4, 5, 6, 7, 8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여기까지가 16개. 근데 23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이쪽 아래쪽에서 7개가 들어가야 돼요. 7개가 들어가면 당연히 이 마이너스 7이 기준인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돼. 마이너스 7이 이렇게 딱 정확하게 얘가 닿아야 되는 거지. 뚫고 지나가야 돼. 자, 그럼 이거를 이제 X좌표 이거 뭐 어딘지 몰라. X좌표 표현이 안 되죠. 그럼 Y좌표로 뭔가 표현을 해줘야 돼. 그래서 Y좌표로 표현이 되는 게 여기서 정근선입니다. 정근선. 정근선으로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에 3 더하기 A 더하기 8이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7하고 마이너스 8인데 요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등호가 들어가. 그래서 N하고 저기 왜 마이너스 8이 여기 등호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래? 이게 정근선이니까 마이너스 7 되면 이렇게 되잖아. 안 만나잖아. 이게 정근선이 되면 안 돼요.
마이너스 8은 정근선이 돼도 돼. 마이너스 8까지는 안 닿아야 되니까 정확하게 얘가 등호가 들어오고 요거를 정확하게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수능에서 조금 장난질을 치면 틀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75번 요거 체크해서 꼭 푸시고. 자, 일단